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10,000보씩 걷고 여행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무릎 멀쩡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단도 무리 없이 잘 내려가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부럽잖아요. 저도 한때 무릎 관절염 때문에 통증 줄이려고 슬로우 조깅, 달리기, 홈트레이닝까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과요? 무릎 더 아파졌죠. 무릎은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걷기 운동하고 무릎 좋아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 운동하고 무릎 수술 안 하게 되었다고도 하고, 진짜 걷기와 자전거가 무릎 관절염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릎 건강한 지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들한테 걷기가 좋은지 자전거가 좋은지, 또 궁금해하시는 자전거 중에서도 실내 자전거와 실외 자전거 중 어떤 게 더 무릎 통증 회복에 좋은지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의 장점 참 많죠. 별도의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운동이죠. 또 심폐기능,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 운동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무릎이 이미 아픈 사람에게는 이 장점이 그대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걷기의 단점을 짚어볼까요? 체중이 그대로 무릎에 실린다. 지면 충격이 반복적으로 무릎에 전달된다. 보폭 착지 습관에 따라 무릎 안쪽 연골에 부담이 증가한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걷기가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자세로 자신의 무릎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 오다리, 팔자걸음으로 걷는 분들, 평지 걷기가 끝나고 나면 욱신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걷기보다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걷는 양을 늘리면 무릎은 좋아지기보다 점점 무릎에 무리가 됩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걷기 운동하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무릎 아파도 참고 걷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나아지겠지 하며 운동 시간을 더 늘려간 것이 무릎에 부담을 주었던 거죠. 자, 그럼 자전거는 어떨까요? 자전거의 장점. 걷기는 체중을 온전히 무릎이 받아내는 거에 비해서 자전거는 체중을 안장과 엉덩이로 분산해서 지탱해 주기 때문에 무릎 부담이 덜합니다. 또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 거의 없어서 무릎이 안전하고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므로 허벅지가 무릎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만 걸어도 아픈데 자전거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말 이유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이 체중을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이 도와주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 각도가 과하게 접혀져서 무릎에 무리가 됩니다. 또 페달을 무겁게 밟으면 관절의 압박이 증가해서 무릎에 안 좋겠죠. 특히 야외 자전거는 변수가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실내 자전거 운동하고 무릎 통증 사라졌다고 자전거 운동을 추천해주면 실내 자전거 말고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는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인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름 경험이 많아서 더 잘 아는데요. 무릎 통증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무릎 통증 환자에겐 야외 자전거 운동은 절대 비추천합니다. 야외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야외 자전거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무조건 평지에서만 탈 수는 없겠죠. 오르막과 내리막길에서 특히 오르막길 오를 때 물론 허벅지 근육도 쓰게 되지만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무릎에 많은 부하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리막길에서 탈 때는 물론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니 무릎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돌발 상황에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방해물을 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이 돌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생기게 되는 게
엄청 위험한 거죠. 또 평지에서 신호대기 또는 출발할 때 페달 돌리기를 고르게 할 때보다 순간 페달을 좀 더 힘있게 밟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무릎에 부담이 심해지겠죠. 또 이 부분은 야외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라이딩할 때 본능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하게 되면서 무리한 페달링을 하게 되어 무릎에 과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들썩일 때 무릎이 받아내는 충격과 돌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자전거 균형 잡기 때 가해지는 무릎 부담 등 이런 많은 이유로 실외 자전거 운동은 종합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는 운동이라서 절대 비추천합니다. 야외 자전거 운동은 허리, 무릎 건강한 사람들에겐 더없이 좋은 하체 단련 운동이지만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환자들에겐 엄청 조심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와 실외 자전거 운동 중에서는 단연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의 결정적 장점이 있습니다. 100% 평평한 노면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것. 혼자 하는 운동이니 경쟁이나 과속할 일이 없겠죠. 실외 자전거와 같은 주변 변수가 없으니 충격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요. 또 실외 자전거와 같은 급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없으니 기계 작동으로 내가 원하는 강도로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탈 수 있어서 편리하죠. 또 실내 자전거 운동할 때 지루해서 꾸준히 못하겠다고 하시던데요. 저의 경우 TV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30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30분,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무릎 통증 사라진 실내 자전거 운동 꿀팁은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 구경해 보시고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무릎을 쓰되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앉은 상태로 가벼운 저항에서 일정한 각도로 반복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무릎이 더 아픈 분, 걷고 나면 다음날 통증이 오는 분,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 단계, 이런 경우에는 걷기보다 실내 자전거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정형외과 가서 도수치료나 재활치료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실내 자전거 운동인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은 걷기 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재활치료에도 효과가 좋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거죠. 다시 요약해보면 걷기, 무릎이 멀쩡할 때는 좋지만 통증이 시작된 이후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무릎의 직접적인 충격은 적지만 야외 자전거는 변수가 많습니다. 실내 자전거, 충격이 적고 강도 조절 가능하고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겐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걷기보다 자전거 중에서도 실내 자전거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